안녕하십니까. 교육심리학 강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초등교육과 송채홍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심리학 제12강 정신통합과 자기직면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재구성 안내자로서의 교수의 전문성도 함께 논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락주의와 정신통합이론, 그리고 가치평가, 자기 가치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자기 가치화 시스템의 구성 및 재구성을 위한 자기 직면 학습에 대해서 가치평가의 구성 및 공식화, 창의적 탐색 및 분석, 그리고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어서 가치평가 유형에 따른 심리적 동기 분석과 치료적 개입 전략을 알아보고,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연극 동반자로 교사의 역할을 해보기 위한 성과 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직면학습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맥락주의 근본 운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근본 운유에 기초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관의 독특한 관점을 견지합니다. 근본 운유는 세계 가설의 원점을 이루는 경험적 관찰의 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세계 또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기저 가정으로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관에서 독특한 관점을 견지하도록 해줍니다. 맥락주의 근본 운유는 맥락 내 행위 또는 역사적 사건에 관심을 갖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삶을 변화하는 방식을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맥락주의는 인간을 스토리텔러, 모티베이티드 스토리텔러, 즉 동기화된 이야기꾼 또는 호모 라렌스로 가정합니다. 자신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본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통합 이론입니다. 정신통합 이론에서는 무수한 자기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자기들의 공동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자기 안에 내재된 무수한 작은 나들을 준자하 또는 하위 성격이라고 하고, 갈등한 준자들을 의식하여 더 높은 자기로 통합함으로써 개성화 자기 실현을 이렇게 간다고 가정합니다. 끝으로 이야기 치료입니다. 이야기 치료는 학습을 이야기 재구성 과정으로 가정하고 상담을 전개합니다. 이야기란 시공간 속에 펼쳐지는 사건 및 행위의 전날을 조직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야기 재구성을 통해 자신의 삶을 건설적으로 인도합니다. 이야기 재구성을 위해서는 4가지 원리를 적용합니다. 상담자는 주도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내담자가 작가정신을 회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해석하며 재구성하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성의 원리입니다. 이야기 상담자는 내담자가 문제를 의제하고 독특한 성과를 발굴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선호 이야기를 구성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조력합니다. 세 번째는 알아차림과 반영의 원리로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선호 견해와 행위 불일치를 자각하고 관점을 재구성하여 선호 견해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체와 통합의 원리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무수한 준자의 공동체라는 것을 자각하고 경직된 자아관을 해체하여 인생 클럽의 회원을 재구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자기직면 학습은 가치평가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가치평가 이론에서는 자기를 가치평가의 최저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가치평가란 일상적인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들을 말하는 것으로 말하며, 체제화란 시공간적 상황에서 서로 다른 측면을 지향하며 경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란 경험의 역사성을 말합니다. 즉 현재에 살면서 시공간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과거 또는 미래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평가의 본질은 첫째로는 자기 이야기의 의미 단위로서 개인의 삶에 긍정적, 부정적 또는 양가적으로 관여하는 유명한 경험을 말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와 미의 상호작용으로서 내가 나를 안다의 형식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자기의 과정입니다. 인간은 연속성, 독성성, 의지력 등 세 가지 유형의 경험을 통해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적으로 지향된 체제화 과정으로서 공간상으로는 다중의 사회적 동일성을 지니고 시간상으로는 현재, 과거, 미래에 다르게 지향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며 인간은 3일 영이든 시간을 지향합니다. 가치평가 이론에서는 자기를 일련의 조직화된 자기 가치화 시스템으로 파악합니다. 가치평가 이론의 목적은 자기 가치평가 과정을 촉진하여 자기 가치화 시스템 융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이야기 재구성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 이론에서는 각 가치평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의적 함축성을 지닌다고 가정합니다. 가치평가는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다양한 감정에 의해서 성격화될 수 있으며 유의미한 가치평가의 감정 패턴은 일반적인 감정 패턴과 높은 상관을 나타냅니다. 자기 가치화 시스템에서는 잠재 구조와 표면 구조를 가정합니다. 표면 구조에서는 정의적 함축성으로 드러나고 소수의 기본 동기가 가치평가의 정의적 구인으로 잠재적으로 표현된다라고 가정합니다. 동기는 경험의 무의식적 요소를 반영하며 시공간을 넘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헤르만 젠센은 자기 유지와 확장을 위한 S동기와 타인 접촉 및 제휴를 위한 O동기의 두 가지 기본 동기를 가정합니다. 자기직면 학습에서는 가치평가 이론에 기초하여 자기의 구성 및 재구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발된 일련의 체계적인 가치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1차적인 자기 탐색, 정당화 또는 모여를 통한 변화의 과정 촉진, 2차적인 탐색의 세 가지 국면으로 진행되며 자기 탐색은 가치평가의 구성 및 공식과 정의적 함축성의 탐색 및 분석, 그리고 결과의 논의의 세 하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치평가 구성과 공식화를 위해서 먼저 애비 면담을 통하여 학습자의 기대와 태도를 점검하고 생산적인 자기 탐색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치 시스템의 구성의 의도와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어서 자기 탐색을 위한 표준 질문 세트를 활용하여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사건, 인물, 상황을 중심으로 일련의 진술을 생성합니다. 이때 진술은 완성된 구문 형식의 의미 단위로 자기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있으며 옳고 그른 정답은 없습니다. 또한 SR 형태의 일문일답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질문에 대해 여러 개의 반응 진술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질문에 대해 하나의 반응 진술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하유 국면으로 정의적 함축성을 탐색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정의적 함축 탐색을 위한 표준 감정 목록에 기초하여 각 가치평가를 표준 감정 목록의 각 항목에 대입하여 연결 강도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가치평가 감정 목록의 2차원 행렬을 작성한 후 S동기, O동기,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관련된 지수를 산출하고 일반적 감정과 이상적 감정, 그리고 중심 가치평가 관련된 그 상관 지수들을 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국면은 결과에 대한 논의입니다.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한 후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초점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본 동기와 방향성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표 4.1은 자기 탐색에 사용된 표준 질문 세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그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나 인물 또는 주변 상황을 점검하여 답을 함으로써 질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표 4-2는 자기 3색에 사용되는 감정 용어의 표준 세트입니다. 이것은 크게 자기 유지 및 확장, 즉 S동기와 타인 접촉 및 제휴, O동기, 그리고 긍정적 감정에 관한 것과 부정적 감정에 관한 것을 4개씩 포함합니다. 정당화 또는 무효화 과정에서는
학습 국면을 진단의 변화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적 상담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대안적인 스토리를 탐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1회 이상 반복됩니다. 이 과정은 다시 사건의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행위를 창조하며 그 행위를 자기 가치화 시스템에 정착시키기 위한 연습 활동의 세 하위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차적 자기 탐색과 변화의 점검에서는 상담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중간 지점에서 자기 가치화 시스템의 변화된 부분을 탐색하게 됩니다. 1차적인 자기 탐색의 진술 내용에 기반하여 수정, 대치, 삭제, 보충 등 4가지 선택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낡은 가치평가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또는 낡은 가치평가를 완전 폐기하거나 새로운 가치평가를 창조하여 첨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이야기를 수정할 때 자기 가치화 시스템의 일부만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성하고 나면 가치평가 유형에 따라서 심리적 동기를 분석하게 됩니다. S와 연결된 값들이 O 동기와 연결된 값, 연합된 값보다 클 때 S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는 자기를 유지 확장하는 염원으로서 자기 정신을 위한 토종 동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긍정적 정서가 높은 S 유형은 자기 향상의 자율적 원천이 되는 반면 부정적 정서와 연합된 S 유형은 투쟁 동기의 좌절을 내포합니다. 반면에 O 동기와 연합된 값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O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유형은 타인 접촉과 결속을 다지려는 염원으로서 타인 제외에 대한 열망 동기를 반영합니다. O 유형이 긍정적 감정과 연합되면 수용적 관계의 체험을 통한 충만한 관계를 반영하고 반면에 부정적 정서와 연합된 O 유형의 가치평가는 갑작스런 이별이나 상실의 경험에 의한 관계의 집착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S와 O가 비슷한 경우 투쟁 동기와 열망 동기 모두에서 높은 긍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과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긍정적 감정과 연합된 그런 그 H 유형은 행복감과 강력한 추진력을 반영하는 반면에 부정적 감정과 연합된 L 유형은 고립감과 절망감 그리고 기본적인 불안을 반영합니다. 때로는 부정적 감정과 연합된 높은 유형, H 유형이나 긍정적 감정과 연합된 L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양가적 분열적 감정 양식을 반영합니다. 학습자의 지배적인 가치평가 유형에 따라서 심리적 동기 분석은 물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마이너스 S 유형이 지배적인 내담자의 경우 불안의 원천은 공격적 충동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염려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발굴하기 위해 외지화 접근이나 주장성 훈련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유형 가치평가가 지배하는 내담자의 경우 불안의 원천은 과도한 타인 의존으로 인한 상실 또는 죄책감에서 오는 위기의식 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과 감정의 불일치를 자극하고 관점 바꾸기를 위해서 리프레임이나 역지사지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LL 유형의 지배적인 그 내담자의 경우 불안의 원천은 자율성 상실과 관계의 단절하는 절망과 무기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감각체계에 의한 존재 양식을 점검하고 의사소통의 채널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보성 채용을 통해서 심리적 보험과 성장을 위한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런 내담자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교재에는 자기직면 학습을 개인 상담에 적용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23세 대학생으로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과 시험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작 국면에서 먼저 자기 가치화 시스템을 구성한 결과 28개의 가치평가를 산출했습니다. 몇 가지 핵심 가치평가가 표 4-3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S동기와 O동기와 연관된 값이 낮으며 특히 긍정 정서보다는 부정 정서와 연합된 점수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면 일반적 감정과 이상적 감정이 역상관을 이루고 있고 상당한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반복적인 실패로 심한 좌절감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4, 5번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1번의 신체적 열등감, 그리고 9번의 졸업 후 미래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 3, 7, 8을 중심으로 동료와의 갈등 및 시험에 따른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담자는 6개월에 걸쳐서 정당화 또는 무효화를 통한 변화를 위해서 상담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2차적 자기 탐색을 시도하여 자기 가치화 시스템을 구성했고 그 결과가 표 4-4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5번 중심 가치평가와 신체, 시험, 그리고 의사결정 관련된 그 1번, 8번, 9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유형은 플러스 S 유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에 일반적인 감정과 이상적인 감정의 상관이 정적으로 변화되어 시스템 융통성을 회복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감정 양식이 과거에서 현재나 미래로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가치평가 3, 6은 비교적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사례는 지배적인 가치평가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구성원 각자의 자기소개 및 참여 목표를 개발합니다. 이어서 인생 내력을 탐색하여 자기 가치화 시스템을 구성하고 소집단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소집단 활동에서는 지배적인 가치평가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게 되며 각 집단에서 다루게 할 상담 문제를 3개 정도 구체하고 상담 과정과 상담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S 유형의 가치평가가 지배하는 내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할 때는 문제 의지화를 통한 스토리 재구성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 접근에서는 치료적 대화에 접근하기, 문제를 명명하고 의제하기, 문제의 대립을 탐색하고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독특한 성과를 발견하고 선호 이야기를 엮어내기, 정중을 발굴하고 선호 이야기를 공고하기의 5 국면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국면에서는 증언, 축하 선물 교환, 인증서, 공표와 기록 등 정의적인 의식을 시행합니다. 여기서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주요 시점에서 문제의 삶과 독특한 삶이 중에서 어떠한 힘이 상대적으로 우세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제 의지와 접근의 기본 과정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엮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사회문화적 담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지배적인 이야기가 때로는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제한을 가합니다. 따라서 지배적인 담론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실제 살았지만 이야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문제는 대개 그들의 삶의 빈약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이것은 자신이 무언가 결함이 있다고 느끼게 하고 기술 경쟁력 등을 활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의지와 접근에서는 문제는 문제일 뿐 사람을 문제라고 말하기보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따라서 조력자의 주된 과업은 내담자가 좀 더 만족스럽고 호소력 있는 선호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력자는 호기심과 존중 그리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그 핵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접근은 관점 재구성 접근입니다. 이 관점 재구성 접근 역시 치적 대화에 접근하기, 집단의 문제 정의하기, 문제의 전개 과정 탐색하기, 그리고 내러티브 솔루션 도달하기, 치료적 대화 종결하기의 5 국면으로 전개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단의 문제를 전개하는 과정, 정의하고 전개하고 내러티브 솔루션을 도달하는 과정에서 행하기, 바라보기, 회로상자를 구성하게 됩니다. 관점 재구성 조건의 기본 과정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 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건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대개 타인에 대한 그 견해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싶은지,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등에 관해서 강력한 선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 견해와 불일치하게 행동하고 그것과 불일치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그것과 불일치하게 타인들이 자신을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좌절, 슬픔, 불안 등 부정적이고 불안한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여기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의 상호작용이 출현합니다. 이것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견해가 바뀌고 유동적이며 불안정하게 되는 가족 전환기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문제 회로가 진화하면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견해는 좀 더 고착되고 행위들이 좀 더 제한이 됩니다. 회로의 반복은 분열적 기인을 강화하고 저정적인 정서를 증대시키며 같은 행동을 더 많이 촉진합니다. 문제의 상호작용이 가족생활을 지배하게 되면 가족 구성은 어떤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좀 더 확신하게 되고 그것의 원인을 자기와 타인의 지각된 결함에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력자의 주된 과업은 내담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견해와 행위 과정을 점검하고 선호 견해와 일치하도록 행동하고 자기 자신이나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개선하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집단 문제의 정의를 위해서는 유익한 대화를 위한 8단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스텝 1부터 스텝 8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러티브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이야기 재구성을 위한 6단계 절차를 활용하게 됩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스텝 1부터 스텝 6까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점 재구성 접근을 시도할 때 행하기 바라보기 회로 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행하기 바라보기 회로 상자는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 행동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그 선호 견해 또는 부정적 견해, 또 통합적인 견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전개 과정과 최악의 문제 사태에서의 확장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해결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변화된 그 행하기 바라보기 회로 상자를 함께 구성합니다. 마지막 적용 사례는 정신통합을 위한 체험 교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아탐구와 정신통합을 안내하기 7단계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구성이 됩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하이의식을 활성화하고 자기 비동일성을 의식하는 체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심신이완을 통해 내면 세계로 여행을 준비하고 이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게로 여행을 통해서 자기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나는 누구인가와 당신은 누구입니까? 와 같은 짝 대화를 통해서 신체 감각을 통한 자아 탐색과 실존적 질의응답을 통한 자아 점검이 진행이 됩니다. 5단계 7단까지는 정신통합을 위한 체험학습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5단계에서는 자아의 해체를 통해 자아 고착에서 벗어나고 장미체험이나 현자의 대화 같은 환상 유도를 통해서 비자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시각화 연습과 높은 자기로 도약한 이상적 본능으로 여행을 시도합니다. 구체적인 스크립트가 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녹음하여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직면 학습은 학습자를 평가받아야 하는 객체가 아니라 평가의 주체로 인식하며 심리문제의 원인을 중심 가치평가에 연합된 기본 동기와 연결시켜 파악하고 가치평가 시스템은 맥락적 유연성 회복을 위한 변화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건강한 학습자는 순간의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가치평가로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삶의 질과 방향을 점검하고 자기 성찰과 변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교육과정 정당을 위한 새로운 교육 해석 툴을 마련해야 하며 개별 사례에 기초한 참여자 중심의 평가체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적 반성을 필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면 학습자는 평가 주체로서 자기 가치화 시스템 구성과 분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